10월 17일 고덕 신도시의 국제 테마가로 FD25블록의 점포금융 이 단독주택용지 필지 50세 필지죠. 이게 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경쟁 입찰이 있었고 그 모두 다 낙찰됐는데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이 필지 계약을 LH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요 낙찰 결과를 오늘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토지비와 건축비가 더해져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고덕 신도시 국제 테마가로 FD25블록 50세 필지의 점포 겸용, 그러니까 상가주택 용지의 낙찰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건축비를 적용을 해서 이 점포 겸용,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지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오늘 한번 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제 테마가로, 고덕 신도시 국제 테마가로 FD25블록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그냥 나중에 이태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가 국제교류단지, 요 밑에 미군 부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국제교류단지인데, 요 라인 있죠.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 부분, 요 라인. 이게 도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쭉 가로형 이 상가주택 용지죠. 여기가 요번에 그 입찰을 했던 점포겸용 상가주택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 가격을 보니까 뭐 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낙찰가를 오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가를 보면은 이게 총 50세 필지를 전부 다 제가 여기 보시면 당첨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LH에서 경쟁 입찰을 하고 나서 당첨자하고 계약 안내 관련 엑셀을 올려놨는데, 공지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를 조금 편집을 해서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일부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넣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총 50세 필지입니다. 50세 필지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면적이 가장 큰 필지와 작은 필지, 그리고 입찰 예정 가격에서 많이 쓴 입찰자가 낙찰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찰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LH에서 경쟁 입찰을 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낙찰을 한 결과, 낙찰가, 그리고 요거를 면적과 낙찰가를 계산해서 평당 낙찰가를 계산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 예정 가격,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얼마 정도 해가지고 낙찰가율이 몇 프로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 요걸 한번 일단 볼게요. 그래서 면적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이게 필지당 평균 면적은 74.5평입니다. 이게 요거는 뭐 우리 계산이 간단하죠. 전체 면적 더하기 나누기 필지수 하면은 산술 평균 74.5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최소 필지 중에서 최소 면적이 65.5평이에요. 65.5평. FD 25-8-6번 필지가 65.5평이고, 이번 입찰한 필지 중에 제일 큰 필지가 FD 25-10-3번 필지가 119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제가 산술 평균을 하니까 74.5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입찰 예정 가격을 보면은 FD 25-8-1에서부터 5까지가 6억 4,554만 2천 원으로 이 필지가 제일 일단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FD 25-10-3번 필지가 이게 필지가 크죠. 면적이 크기 때문에 12억 8,484만 4천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필지당 가장 금액이 높은 필지다. 그 다음에 입찰을 17일 날 했으니까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입찰 결과를 보니까 필지당 가장 낙찰 금액이 적은 게 FD 25-1-6번 필지인데 7억 6천 1,000원에 7억 6천만 1,000원에 낙찰된 게 가장 낙찰가가 낮은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면적이 큰 만큼 FD 25-10-3번 필지가 15억 3,21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렇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필지당으로 하면은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단위 면적 3.3제곱미터로 환산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FD 25-2-6이 평당 1,083만 3,333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예정 가격, 그러니까 감정 가격 대비 115.8%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가장 적게 써서 받은 필지다. 그리고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연두세 개 빨간 글자로 된 거는 평당 낙찰가율이 최고 높은 필지인데 25-4-1번 필지입니다. 요거는 평당 1931만 6,735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낙찰가율, 낙찰가율은 우리가 그 감정 가격에서 실제 낙찰받은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면은 최고 높은 낙찰가율은 FD 25-3-5번 필지인데 201.8% 썼어요. 201.8%. 낙찰가율로는 최고 높은 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율로서 최고 낮은 필지는 FD 25-5-6번 필지인데 115.4% 썼습니다. 4%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쭉 할 건데 그래서 전체 요 낙찰가, 필지당 낙찰가를 전부 더해서 필지로 나누면 산수평균이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간단하게 최고 낙찰가, 그 다음에 평당 낙찰가율로 따져야 되겠죠. 평당 낙찰가로. 그래서 최고 높은 금액과 최고 낮은 금액의 중위 금액이 얼마냐. 1,507만 5,034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평택 고덕 신도시의 그 FD 25블록 53필지의 경쟁 입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점포겸용 요 필지는 어떠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용적률은 150% 이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그리고 3층 이하로 3가구까지만 전입이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또 상가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까지는 상가가 가능해요. 상가가. 그래서 예시로 보자면은 대지가 만약에 75평이다. 평균 필지가 74.5평이죠. 그래서 일단 대지를 75평으로 잡았을 때 용적률 150% 하면은 112.5%까지 112.5평까지 이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면적이. 그러면 1층의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 그래요. 건폐율은 60%니까 45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45평 전체 면적은 112.5평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건축 연면적이 40%까지 상가가 가능하니까 112.5평의 40%는 45평의 상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니까 45평이 최대평도 45평인데 다행히 상가도 1층 45평까지는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2층, 3층은 우리가 주거 주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살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층은 상가, 이거 정면에서 봤을 때 1층은 상가, 2층 투룸, 3층 주인세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쭉 하면은 총 112.5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1층 상가에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45평 다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층이 우리가 45평을 잡고 그럼 투룸 2세대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층에 45평, 2층에 45평이면 나머지 총 최고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면적이 112.5평이니까 나머지 면적은 22.5평판 남습니다. 22.5평은 3층의 주인세대로 해가지고 테라스로 넣는다. 이렇게 가설기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요거를 제가 여기 좀 도면을 가져왔어요. 아까 요 부분이라 그랬죠? 요 부분인데 그 LH 팜플렛에 보면은 이렇게 뒷면이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가운데 여기가 쭉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 뭐 뒤에 상가가 없습니다. 전부 도로를 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는 전부 다 보행자 도로로 전부 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필지는 요 필지는 이쪽으로 전부 다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 가로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입지도 그렇고 낙찰 결과도 한번 봤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을. 그래서 제가 요거 보니까 평균 필지가 아까 산술 평균 하니까 74.5평 나옵니다. 필지당. 그러면은 이게 또 최고 높은 가격이니까 최고 낮은 가격의 중위 가격이 1,507만 5,034원이었으니까 그러면 평수와 땅값, 평당 낙찰가를 곱하면은 땅값이 74.5평이 땅값이 11억 2,309만 3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우리가 4.6%죠.
4.6%면은 요 5,166만 2,141원을 더하면은 땅값하고 취득세하고 합하면은 11억 7,475만 2,174원이다. 이렇게 토지 취득 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건축을 하면은 요즘 자재비가 올라서 단독주택, 뭐 어차피 전포경로 단독주택에 들어가니까 7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용적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12.5평이었으니까 700만 원을 하면은 건축비는 7억 8,7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예요? 원시취득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시취득세율이 3.16%입니다. 3.16%는 도급액하고 설계비 이런 거 감리비를 다 더한 금액에서 3.16%의 원시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더하면은 8억 1,238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 말한 우리가 토지비 취득가액이 11억 7,475만 2,174원 더하기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원시취득세 이렇게 하면은 총 합하면은 땅 사서 건물 짓는데 등기까지 치는데 얼마냐? 19억 8,713만 7,174원이다. 많죠? 근데 이 금액에는 제가 여기 써놨죠. 수도나 가스 인입비 등 소소한 비용은 제외한 산출 금액이에요. 이게 산출 금액인데, 자 그러면은 위치도 좋고 지금은 아직 우리가 성숙 더 돼야 될 그런 시기지만은 향후 여기가 3단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이 요 정도 나왔을 때 요즘 은행금리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여기 보시면은 총 금액이 19억 8,713만 7,174원.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연초에 7%를 예상을 했는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1년에 1억 3,909만 9,602원의 수익이 나와야 수익률 7% 나옵니다. 건축비하고 토지비 다 했을 때. 그럼 이게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월 1,159만 1,663만 3,515원의 소득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토지 사용이 21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당장 공사를 할 만한 지금 상권 형성은 어려우니까 좀 더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때 좀 더 지났을 때의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더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라는 거는 일반인이 건축을 했을 때의 금액이고 건축의 종사자나 관련자들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좀 세요. 제가 봐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늘은 고덕 신도시의 국제 테마가로 FT 25블록의 경쟁 입찰 결과와 그리고 이 낙찰 금액으로 건축비를 적용한 어떤 이 건축 비용, 총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써야 과연 가능한가. 3천만 원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1,000만 원 써서 되겠어요? 또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이 점포겸용이나 단독주택용지를 우리가 입찰을 일반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가 아니고 이런 데 입찰을 들어가게 돼서 가져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폐 용적률 허용 용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설제를 한번 해보고 입찰이 들어가야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